안녕하십니까. 소설가 최영입니다. 네, 먼저 이제 제목이 이제 생의 창발, 성과 속의 경계에서. 창발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렇게 뭔가 번쩍 생기는 거. 이제 그 이머전시 하는 그런 게 이제, 그 이제 생은 이제 살얼이 같다니까. 그 생이 언제 생겼을까. 그리고 이제 그 파고다, 전시 파고다가 있으면은 이, 이게 탑이라서 성스러운데 그 그 소쿨이나 그 찜통, 양은 냄비, 가마솥 이런 이제 속된 것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스러워졌을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발표하는 요 주제는 앞에 이제 그 교수님들이 말씀하신 것과는 차이가 뭐냐? 이거는 이제 순수하게 경남도립미술관의 살얼이 같다 그 전시에 딱 한정을 해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말씀을 드린 도립미술관에 이제 내려가지고 이제 택시 타고 내려가지고 이렇게 딱 들어서면 일단 그 높이가 24m짜리 이제 인류새가 있는 거죠. 인류새를 딱 보는 순간 뭔가 압도적인 감정을 이렇게 딱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압도적인 건데 그 가까이 가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가마솥, 양푼, 냄비와 같은 이 속된 것들로 이제 파고다라는 이 성스러운 형상을 최정화 작가가 이제 빚어내었다. 그러면 저 탑이 언제부터 성스러워졌을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탐구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래서 이번 전시는 어떤 생에 대한 근원적 탐구 같은 것, 탐구를 이제 딱 순서대로 1전시관, 2전시관, 3전시관 가면서 순서대로 이렇게 쭉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야외 전시 이제 제일 첫 그거죠. 이제 이게 지금 보이시는 게 이제 인류새라는 영어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발음은 제가 잘못해서 인류새 되어 있습니다. 이 인류새라는 작품이 이제 서 있는데 제목이 이제 특이한 거죠. 사람들이 딱 봤을 때 하고 이제 가까이 가서 밑에 이제 그뭐 형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바닥에 이렇게 전시물 그 작품의 제목이 이제 인류새라고 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류새라는 용어를 이제 또 찾게 되는데 인류새라는 게 이제 그 지질학적으로 따졌을 때, 그 지질학계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용어는 아니지만, 인류가 이 현재 이 지구의 환경적 상황에 어떤 좋든 나쁜, 특히 이제 부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인류의 어떤 색이다. 빙하기, 간빙기 그런 것처럼 어떤 인류새다. 그런 이제 용어로 쓴 게 이제 인류새라는 용어인데, 이 용어가 이렇게 보니까 크게 이제 한 70% 주된 거는 이제 부정적인 용어로 이제 주로 이제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환경을 인류가 망쳐놨다. 인류가 문제야. 기후변화 협약 이런 거 이제 파리 기후 협약 이런 것도 이제 논의가 나오는 게 이제 인류의 어떤 부정적인 면 이런 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고. 나머지 한 20, 30% 정도는 또 그 에코 모더니즘이라고 해가지고 또 이렇게 긍정적인 것, 인류가 어떻게 뭐 이제껏 다 극복을 해왔다. 그러니까 이 과학 기술로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뭔가 좀 잘해봐야겠다고 이렇게 이 자각한 이 순간부터 뭔가 또 새로운 걸 할 수 있다. 이런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7대3 정도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뭐 관역이든 간에 이 인류세라는 이걸 쓰는 이제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라면은 이것을 인간의 이기가 아닌 우리 인간이라는 종 휴먼 비잉의 관점이 아닌 이 지구 전체의 관점으로 이렇게 관점을 전환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히스토리라고 하면은 역사를 보통 이제 그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하는데 그 히스터라고 하는 이제 현명한 사람 이제 Y가 붙어서 이야기 현명한 자가 하는 이야기를 이제 히스토리 그러니까 인류가 하는 이야기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지오 히스토리라고 해서 이제 지구사적으로 이제 관점을 전환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런 관련된 이제 상어 이태준 선생의 이제 수필 바다 하나를 이제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구 위를 놓고 보면 육지보다는
수면이 훨씬 더 많다. 지구가 아니라 수구라고 나야 더 정확한 명칭일 것 같다. 사람들이 육지에 산다고 저희 생각만 해서 지구라 했나 보다. 이게 이런 구절이 이제 그 수필, 그 바다라는 수필에서 나오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우리 위주로만 이렇게 사는 이 좁은 이기에 살고 있다. 이런 것을 이제 이 작품을 보고 작가께서는 어떤 의도로 했는지 모르지만 이거를 우선 이제 딱 제목 때문에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작품을 두 번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느낀 진정한 것은 앞부분 말고 이 전체 전시를 한 번 다 본 다음에 나오면서 특히 그 3층 거기서 이렇게 노을과 함께 딱 바라보는 그 순간 그게 또 압권이 되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뒷부분에 다시 한번 더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전시실 당신이 빛이라는 그 주제로 된 이제 그 공간입니다. 여기에 제가 요것을 보고는 제가 이제 니코스 카잔차키스라고 이제 그리스인 조르바를 쓴 이제 그리스의 유명한 소설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한 이야기가 생각나더라고요. 근데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한 말, 빛이란 무엇인가? 1전시실 주제가 당신이 빛인데 빛, 영어로는 이제 영어 번역 용어로는 인라이트먼트, 이제 오히려 이제 계몽이라는 거죠. 이제 그 빛, 이 계몽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또렷한 눈으로 온갖 어둠을 응시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빛이라는 것은 어둠을 응시하는 거라는 거죠. 계몽이라는 것은 이 어둠을 응시함으로써 이제 빛이 생겨난다는 거죠. 우리가 외면해야 되지 않는 뭔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1전시실에 이제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이제 보이는 거는 아까 이제 최정화 그 작가님 다른 그 국립현대미술관 그 작품 그 민들레와 또 그 구조는 비슷한데 그 안에 내용물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해양 쓰레기 해양의 어떤 그 폐기물 쓰레기들 그 부표라든지 스티로폼 이렇게 해안가로 밀려나온 그 버려진 것들 그 쓰레기들을 가지고 이제 민들레 같은 걸 만들었는데 이렇게 성게 모양으로 성게처럼 이렇게 만드는 그 작품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하나 있는데 그것을 이제 앞에 이제 평상이 있어가지고 평상에 앉아가지고 이게 따뜻하게 볼 수 있도록 초고추장에 소주 생각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이피타이저는 아니죠. 어쨌든 들어갈 때 이제 이게 이제 바다의 공간에 온 그런 느낌이 무신 나는데 그냥 바다가 아니고 이렇게 해양 쓰레기로 만들어진 뭔가 이렇게 바다, 아까 인류세의 그 관념까지 연결되는 그런 바다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면 저 빈배, 이 파손이 돼가지고 저 보시면 알겠지만 한 절반쯤 빈배죠. 허주죠. 그 허주가 있는데 허주에 도대체 실린 게 무엇일까? 이제 허주에 실린다는 말은 사실은 이제 불성설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허주라는 건 빈배니까 빈배에 실린 게 뭐가 있을까? 근데 가만히 보면 이제 위에 이제 저기 떠 있는 저 이미지들이 있는 거죠. 반짝거리는 저 이미지. 고래가 있고 막 이렇게 뛰어놀고 불가사리도 있고 인간도 있고 인간도 뭐 이렇게 창 같은 거나 뭐 동기 같은 걸 들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사슴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저 이미지를 보고 구석기 시대를 이제 떠올렸거든요. 구석기 이미지. 그러니까 뭐 알타미아 동굴이라든지 그런 데서 갑자기 튀어나온 라스코 동굴 벽화에서 튀어나온 듯한 그런 이미지. 그러면서 우리 인류가 그냥 지금까지 온 게 아니고 100만 년, 200만 년, 300만 년 전에 저 구석기 시대부터 쭉 이어온 역사를 저 이미지로 이렇게 담겨져 있는 듯한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석기 시대는 이제 선사 시대 말 그대로 이제 프리 히스토리라고 해야죠. 역사가 없는 시대. 문자로 정확하게 역사는 있지만 문자로 기록된 그런 역사 이전의 시대, 역사가 없는 시대다.
근데 그 시대는 인문학적으로 따지면은 계몽이 안 된 시대인 거죠. 빛이 안 든 시대. 근데 우리가 제대로 된 진정한 그 우리 인간의 진정한 그 의미를 찾으려면은 빛이 안 든 저 시대까지 응시해야 된다. 응시함으로써 우리의 지금 이 존재를 깨칠 수가 있다. 그런 것을 느껴서 이제 이 그 생을 증거하는 이 모든 그 전시물, 그 제1 전시관, 당신이 빚은 전시관이 인류세의 패총, 조개무지와 같다. 우정화 교수님이 화폐가 이제 플라스틱으로 가장 이제 그 시대에 그걸 이렇게 일깨워낸다. 화폐가 이제 섬유로 옛날에는 뭐 조개였다가 황금이었다가 은이었다가 이제 뭐 섬유였다가 지금은 이제 플라스틱으로 이제 되듯이 또는 이제 가상의 세계 이걸 또 되듯이 그 일 전시관에 있는 모든 그 작품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시대의 패총과 같은 그 시대의 어떤 조개 무덤 같은 그 시대의 생을 증거하는 어떤 이야기들 그런 게 이제 다 쌓여져 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생선 상자도 이렇게 나선형으로 쌓여져 있는 거. 이게 다 시대, 우리 시대, 이 인류세라는 우리 시대의 생의 유적들이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제2 전시실로 가면은 또 다른 이제 조개 무지, 조개 폐총을 이제 또 발견하게 되는 거죠. 새로운 폐총. 1 전시실은 다단체가 무시 나는 거였다면은 제2 전시실은 이제 전시 주제가 이제 우리의 기억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뭐 졸업사진, 도민들께서 이제 기억 채집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졸업사진, 소품사진, 뭐 액자, 상장, 표창장, 교지, 그 경남의 그 남해가, 뭐 광암의 수욕장, 뭐 부곡하와 이런 게 추억이 얽힌 그런 이제 소품 사진들 그런 것도 많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작년 이제 마산 거기도 이제 그 고향하고 가까워서 자주 봤지만 그 혹시 뭐 이렇게 그 표충사나 영남도 이런 거 있나 없나 이렇게 한번 찾아봤는데 그건 아직 너무 전시 작품들이 많아가지고 다 찾지 못했는데 그런 것도 찾게 되는 어떤 이제 추억 공간, 기억의 공간이 이제 그 제2전시실에 이제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저는 느낀 게 그럼 저 사진들, 저 추억들은 도대체 누가 다 모아줬을까? 다 개인이 다 모아준 것일까? 자기가 이건 나중에 내 추억이니까 이걸 모아놔야겠다 한 것일까? 근데 제 생각에는 아마 한 80% 정도의 그 추억들은 아마 부모님, 특히 이제 엄마가 모아줬을 거다. 우리 자식들의 우리 딸내미, 아들내미 그 추억들이니까 차곡차곡 상장 모아줬을 거다. 그래서 그 기억들은 다 엄마, 그 생의 근원이 그 어머니, 엄마 아니겠습니까? 그것과 관련된 그런 기억의 장소들이 이렇게 쭉 있는 거예요. 그와 관련된 어떤 문학작품, 시중에 이제 백석 시인의 흰 바람벽이 있어 라는 시가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시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은 전시장의 벽도 흰 벽이거든요. 흰 바람벽에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있다.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이렇게 시퍼러 둥둥하니 추운 날인데 차디찬 물에 손을 담그고 무이며 배추를 씻고 있다. 백석에 흰 바람벽이 있어. 그 일부분을 제가 이제 낭독을 했는데 그 이미지하고 너무 이렇게 딱 맞게 돼 있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또 벽에 아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종화 교수님이 국민현대미술관 작품 설명하시면서 만들었 그 이미지, 눈부시게 텅 빈 밥그릇을 보면서 이 빛을 어머니 당신에게 이 빛을 바칩니다. 라는 어떤 생의 가장 근원적인 인식, 고마움 이런 것을 이제 적어놨는데 저는 이게
또 이가 시적으로 문학적으로 되게 예술인 기교적인 측면에서 제일 또 예술적인 부분은 이 찬란한 빛 중간 부분에 찬란한 빛이 되었습니다라고 이렇게 적힌 부분이 있거든요. 되었습니다가 아니고 되었습니다라고 이 부분에 딱 듣고 푹 내려앉은 거죠. 왜냐하면은 그 어머니와 커뮤니케이션하는 어머니에 대한 찬사, 어머니께 드리는 글이시니까 어머니의 언어로 그 시대의 언어로 소통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 찬란한 빛이 되었습니다. 이걸 보고 이걸 이제 비교적으로도 대단한 걸 느낀 거죠. 그래서 이 미술관의 힘벽과 어머니라는 그 생의 근원과 이게 온갖 그 도민들이 기억 채집된 그 기억들이 이렇게 엮어지면서 이게 이 모든 추억에 그분이 계시다. 그분은 진짜 그냥 누구 엄마 이라는 그 배경으로도 기뻐하는 고귀한 생의 존재다. 이제 이런 걸 이제 또 한번 느끼는 그런 이제 2전시 공간, 2전시실이 됐고, 제3전시실은 이제 무이무이 생활사 박물관인데 여기는 또 다른 차원의 또 생이 이제 펼쳐지는 거죠. 다른 차원의 생이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요 전시실의 제 나름의 제목은 토끼와 이제 피보나치 시퀀스 이제 수열이라는 거죠. 이제 피보나치 수열이 있는 건데 이 전시실은 고가구가 엄청 많이 들어있고 이제 그 고가구 안에는 이제 이불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원래는 이불을 말고 이불은 이제 집이 나가고 집 나가서 없고 그 안에 이제 원앙들이 쫙 놓여 있거나 크리스마스 같은데 보면 조금 있으면 크리스마스 다가오는데 거기 이제 황금 볼 같은 거 장식용 그런 볼 같은 게 꽉 채워 있거나 아무튼 이질적인 것들이 서로 이제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질적이면서도 또 안 어울리는 것 같으면서 또 어울릴 수도 있고 그러한 이제 이게 다른 것 같지만 또 안 다른 것 같으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은 달라도 상관없다. 달라도 충분하다. 이제 이런 느낌 이제 먼저 들고 그래서 이불이 이제 어디로 나갔나 보니까 이 벽에 걸려 있더라고요. 이제 어떤 여관에서 주운 그 이불인데 제가 일부러 사진을 이미지를 안 넣었습니다. 이게 소설가니까 말로 설명해야 되니까 이제 안 넣었는데 그 이불이 진짜 여관 이불이라 생각이 안 될 정도로 완전 럭셔리한 파리에서 럭셔리가 아니고 그 색감과 너무 우아하게 생긴 그 이불이 있어요. 직접 이제 보셔야 되는데 그 이불에 이제 하트 모양으로 이제 제작가가 이제 무슨 그 여권 같은 데 보면 도장 찍어 놓듯이 두 군데 도장을 쾅쾅 찍어 놓은 그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게 이불이 그 허름한 그 여관에서 허름한 생을 살다가 이렇게 좋은 미술관이라고 예. 지금 그 김지환 선생님 보여주고 계신데 이렇게 한 세상 허름한 세상을 이렇게 승화된 그런 느낌. 이불이 참 허름하기 힘들었을 텐데 미술관이라고 하면은 가장 뭐 팬시하고 럭셔리하고 가장 이제 우아한 그 최고의 공간 아니겠습니까? 그 공간으로 이렇게 승화된 그런 그 따스함도 느껴지면서 이게 그 아름다움이 이 조형적 아름다움이 이렇게 이 정신적 아름다움과 결합되는 그런 느낌을 이제 강렬히 받았고 그 옆에 이제 보면은 이제 비우자가 이제 상형 하는 이 비우자로 된 이미지들이 이제 네온사인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비우자를 보면서 오파린의 가설과 밀러의 실험 이런 이미지를 떠올렸다. 오파린의 가설과 밀러의 실험 이게 무슨 거냐면은 지구상의 생명이 종교를 떠나서 과학적으로 이제 과연 생명이 언제 탄생을 했을까? 그 이제 간략한 가설, 가장 이제 주류 가설 중에 하나가 오파린의 가설이고 그걸 실험하는 게 밀러의 실험이라는 거죠. 원시 지구가 이 가스와 이렇게 어떤 이렇게 무기질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이 번개 같은 게 빵 친 거죠. 그게 그 끈끈한 바다숲으로 내려오면서 그게 유기물이 되어서 생명이 탄생했다. 이게 이제
과학계에서 말하는 이제 생명 탄생의 이제 물론 가설이니까 뭐 100% 진리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가장 강력한 가설인데 비유자가 보니까 이게 상형 문자처럼 그 이미지가 그냥 비유가 아니고 진짜 비가 내리는 그 원시의 그 이미지가 딱 있는 거죠. 그래서 생이 우리 지구사적 최초의 이 윤리적 기준 없이 그 최초의 생이 거기서 시작됐구나. 쭉 내려오는구나. 그런 이미지를 저 비유자를 보고 그 가설을 떠올려서 이제 느꼈고, 그래서 그 옆에 보면은 이제 숫자가 1, 1, 2, 3, 5, 8, 13, 21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피보나치 수열이거든요.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거는 1이 있으면은 1 다음에 1이 오고 이 두 개를 더하면 2가 되고 2하고 1을 더해서 3이 되고 3하고 2를 더하면 5가 되고 이게 쭉 내려가는 게 이제 피보나치 수열인데 도대체 이 피보나치 수열하고도 사로리라다 생각하고는 또 무슨 관계가 있을까? 추론을 해보는 거죠. 도대체 저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저 피보나치 수열이 생겨난 게 피보나치가 이제 토끼의 번식 이런 걸 연구하면서 이제 연구라기보다는 그 수학 계산을 하면서 가정을 한 게 이 암수 한 쌍의 토끼가 있는데 이 한 쌍이 뭐 한 달에 뭐 토끼들을 뭐 한 마리 놓을 때 계속 하면 어떻게 되는가, 어떤 식으로 개체수가 증가되는가, 그거를 연구하다 나온 수열이 저 피보나치 수열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또 생각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고,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저 수열을 예를 들어서 1하고 1을 나누면 1이고 1하고 2를 나누면 0.5, 2하고 3을 나누면 0.666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나누다 보면은 저게 1대 1.618이라는 이렇게 쭉 나가는 이 비율이 나오거든요. 이거를 보통 사람들이 황금비다, 가장 아름다운 교영적 미를 뜻한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뭐 그 복사용지라든지 신용카드 이런 게 뭐 황금비로 만들어졌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황금비가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는 1.618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황금비라는 거는 우리 인간의 이기심으로 만들어낸 환상이라는 거죠. 오류. 실제 황금비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신용카드라든지 명함이라든지 복사용지, 책의 판역 이런 게 다 다르지 1.618로 하면은 안 예쁘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황금비라는 거는 그러면 인간이 소망해낸 어떤 오류 같은 거, 그러니까 그리스 신전 이런 건 황금비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오류 같은 거라면은 그럼 저 비율은 무엇인가? 그게 바로 생의 비율이다. 인공에는 우리 인간계에는 저 비율이 없지만 자연계에는 있다는 거죠. 앵무조개의 회전한다든지 꽃잎의 개수는 뭐 100%는 아니지만 거의 90% 이상 저 피보나치 수열로 꽃잎 개수가 정해지거든요. 그런 것처럼 생의 근원적인 비율이다 황금비라는 게 한 8분 정도 더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비율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앵무조개라든지 이 근원적 인간의 교형적 아름다움이 아니라 생의 근원적 아름다움, 그게 왜 나오는 거냐? 광합성을 하기 위한 어떤 생의 조건을 찾기 위해서, 또는 이 앵무조개의 그 나선형 그 껍질이 자라나기 위한 어떤 누적적 쭉 이어지는 그 누적적 세포 분열 때문에 저 비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 비율은 그냥 그거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지금 그건데, 그러면은 낭독 딱 2개만 딱 하고, 예, 그러니까 그러면 그 다음 넘겨주시면은 제가 너무 그래서 궁금맛, 이거는 장석주 시인의 시 대추한 날 요거 하나 낭독을 해드리고, 저게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2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 게다. 저 과일이 둥글지 않습니까? 저 둥글고 예쁜 것들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 안에
무서리 내린 몇 밤, 땡볕 두어 달 이런 게 들어있다. 네, 그런 얘기가 돼 있고, 그다음에 3층에서 바라본 풍경. 미술관 3층 발코니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특별하다. 들어올 때 보았던 소탑 인류새를 맨 꼭대기 피레침까지 온전하게 다 볼 수 있다. 이렇게 멀리서 탑의 끝과 시선을 나란히 두게 되면 탑 주위 모든 사물이 정지된 것처럼 느껴진다. 그리고 그 순간 탑은 하나의 몸짓이 된다. 탑의 몸부림이 빛나는 정지를 이루는 순간 나는 하늘을 본다. 하늘은 벌써 어둑하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천둥 같은 울음이 지상으로 떨쳐진다. 아까 보았던 비우자가 우수수 내린다. 짧고 강한 물줄기이다. 다시 정막이 찾아들고 하늘은 어느새 노을빛이 된다. 당신이 찾던 바로 그 빛이다. 이렇게 생은 미네르바의 부엉이처럼 지나고 난 시간에 찾아든다. 생은 하나의 인식이다. 경남 도립미술관에 처음 들면서 속된 기물이 성스러운 형상으로 전환된 그 순간은 언제부터인지, 우리 속된 생은 언제 성스러워지는지, 그 경계가 있다면 어디인지 그 해답을 찾고자 하였다. 나는 이제 그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생이 창발하는 순간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삶은 질문이 아니라 답임을, 각자가 자기 생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답하는 것임을 이곳에 와서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제 내 삶은 누군가의 배경이면 좋겠다. 탑의 밑단처럼 또 다른 생의 받침이면 좋겠다. 누군가 나에게 그래 주었듯이 삶은 그렇게 승부가 된다. 8월이랍다. 속풀이의 꿈. 마지막으로 최정화 작가님 작품 보고서는 루이스 칸 건축가 생각이 났었거든요. 루이스 칸이 이런 말을 했으면 자기가 건축을 하면서 벽돌한테 묻는답니다. 브릭, what do you want, 브릭? 벽돌아, 너 뭘 원하냐? 뭐가 되고 싶으냐? 묻는 거죠. 벽돌이 묻는 거죠. I like an arch. 난 아치가 되고 싶어. 벽돌, 그 보잘것 없는 벽돌이 아치라는 건 되게 건축적으로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아치라는 그걸 구현해내는 게 이런 것처럼 루이스 칸이 그렇게 말해서 이제 작품으로 건축 작품을 만들어냈다면 최정화 작가의 작품은 이런 거죠. 석풀이야, 너 뭐가 되고 싶니? 난 탑이 되고 싶어.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준 게 최정화 선생의 작품이 아닌가 이렇게 했습니다. 진짜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